여기랑 지금 느낌이 다른 게 보여? 얼만큼 놔뒀다가 닦을까요? 라는 질문들. 이거 되게 잘 안 닦이고 이거. 이번 시간에는요, 유막 제거하고 발수 코팅을 해볼 건데요.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발수 코팅이 필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발수 코팅을 해볼 건데, 평상시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,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셀프 세차장을 가가지고 할 때 어느 타이밍에 이걸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갸웃갸웃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래갖고 우리가 셀프 세차장에 갔다고 가정을 하고 요 타이밍에 하시면 됩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 세차장에 도착을 해갖고 엔진의 열기를 식히고 뭐 그런 이 드라잉 존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미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패스한 다음 요 베이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요. 처음에 최대한 뭐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리에다가만 고압수를 쏴주시면서 우리가 유막 제거를 만약에 유막 제거 발수 코팅을 다 할 거다 그러면 유리들만 쏴주시고 유리만 미트질을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미트질을 하는 이유는요, 우리가 유막 제거를 할 때 비벼야 되는데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비비게 되면 유리는 아무래도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유리에도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미트질을 먼저 해주세요. 질문이 있는데요. 고압수를 쓰기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한 번 더 돈 쓰기 싫어가지고. 그러면 유리 세정제 같은 걸 닦아도 되나요? 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 이물질을 완전히 걷어내는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미트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사실 들어가서 어쨌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차장 사장님들이 또 싫어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고압수 쏘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. 자, 이렇게 고압수를 쏴가지고 오염들을 다 이제 닦아줬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유막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뭐 제품마다 건식으로 작업을 추천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제품에 따라 보시면 되고, 일단 유막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는 이제 물기를 짠 타올이고요. 얘를 한번 이렇게 쓱 문질러 보면은요, 이 모양이 보시면은 이쪽에 막 이렇게 막 보이니? 막 이렇게 모양? 중간에 막 뭐 점박이처럼도 막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요 위쪽에도 지금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? 얼룩덜룩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. 요런 애들이 다 유막이고 뭔가 유리를 시야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 그런 애들이에요, 얘네들이.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주고 나서 이제 발수 코팅을 할 거예요. 유막 제거제를요, 이렇게 적당량 짜주시고, 뭐 얼만큼 짜야 돼요? 그냥 적당히 짜면 돼요. 그리고 모자라면 더 하면 되고, 얘를 비벼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런 질문, 일자로 해요? 동그랗게 해요? 상관없어요. 그냥 잘 비벼지고 하면 돼요. 이거 뭔가 서걱서걱 소리가 엄청 나네. 그리고 보면 작업을 하실 때, 유막 제거할 때 뭔가 이 끄트머리까지 정말 빈틈없이 막 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전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힘들잖아요.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우리 시야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. 요 밑에 검은 요 부분이랑 옆에 테두리 부분. 그래서 저는 보이는 데만 잘 해서 하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요,
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셀프 세차장에서 하면 물을 계속 이렇게 동전 넣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얘를 중간중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다 됐어! 라고 생각하고 물 뿌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까 타올 있죠? 타올 물에 적신 걸로 확인을 중간중간 해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게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되게 문질러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물이 지금 보면 요쪽 모양하고 다른 게 보일 거예요. 한번 째려봐봐. 보이나요? 여기랑 지금 느낌이 다른 게 보여? 여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된 부분이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, 여기 봐봐요. 지금 완전히 나눠진 게 보이죠? 지금 된 곳과 안 된 곳이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. 이렇게 보면서, 내가 한 부위들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한 중간에도 저기는 아예 안 한 부분이고 여기는 한 부분이지만 한 부분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데가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이쪽 객과 같은 경우 좀 다시 해야 되고 저기까지가 반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올려줘야지. 그리고 이렇게 원래 관리를 좀 하신 차량들 발수 코팅을 했다가 이제 발수 코팅이 조금 약해지고 다시 발수 코팅을 할 건데 뭐 유막 제거를 해야 되나요? 반드시 해야 되나요? 그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요. 그거는 본인이 그냥 하시기 나름이에요. 이게 완전히 싹 다 걷어내고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위에 뭔가 되게 그런 자, 이렇게 하면 확인됐죠? 제대로 된 게. 넘어가시면 돼요. 얘기가 다 끊겼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발수 코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뭐 주행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물때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까내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발수력만 좀 약해진 상태라면 그냥 다시 발수 코팅만 재시공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게 그 유리 상태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. 이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된 느낌이긴 한데 사각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런 느낌이 비비고 나면 좀 약해지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거를 통해서 또 손에 전해지는 느낌으로도 얘가 지금 그 되고 안 되고를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. 해갖고 얼추 요 정도 지나가면 그거 알아? 이 사각사각 소리가 와이퍼 이 지나가는 모양 있잖아.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사각사각 하는 게 많은 거. 이렇게 해갖고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처럼 확인. 자,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유막 제거가 제대로 된 느낌인데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은 좀 아직 완전히 된 느낌은 아니고 조금 남은 듯한 느낌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어차피 안 보이는 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.
우리 시야, 우리가 앞을 봐야 되는 데만 제대로 저는 해줄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유막 제거를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세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, 지금 이렇게 타올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렇게 문질렀다고 여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이 잔여물들이 그냥 고압수만으로는 지금 벌써 저게 허해졌잖아요. 고압수만으로는 안 날아가기 때문에 미트질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, 얘네들은 마지막에 차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미트질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세차를 먼저 하고 마지막 미트질도 일을 하면 되는 거네요? 그렇지. 근데 왜 세차 미트질을 먼저 하고 유리 미트질을 나중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? 유막 제거제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뭐 우리가 그립가드나 그런 데다 털기는 하겠지만 걔네들로 도장면을 비비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하는 건데, 유막 제거가 밑에 조금 묻었다고 해서 걔가 이 도장면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유발하거나 뭐 스크래치 이만한 걸 냈어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럴 수도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세차 다 하고 나서 고압수까지 쐈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. 이렇게 유막 제거가 다 돼서 친수 상태인 유리가 되었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드라잉 할 거 다 하고 이 유리도 드라잉 해준 다음에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, 알아두셔야 될 게, 이렇게 물기가 친수인 상태에서는요 드라잉 타월을 갖다 문질러도 물기가 남아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다 하고 한참 동안 내비두어갖고 얘가 지가 알아서 마른 후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이제 세차를 다 한 상태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요. 저희 사실 세차 안 했거든요. 이제 드라잉 존에 나가고 드라잉을 다 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이 발스 코팅을 진행을 할 건데요. 보통 이제 드라잉 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, 이렇게 유리가 완전히 말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유막 작업을 다 하시고 나서 우리 손으로 뭐 유리를 만지잖아요. 그러면 이 손에서도 이 유분기가 있어갖고 이 발스 코팅이 완전히 잘 안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웬만하면 최대한 유리를 만지지 말고 그냥 드라잉 타올로 깨끗하게 닦아만 주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. 발스 코팅을 하실 때는요 최대한 완전히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, 혹시라도 물기가 있으면 제대로 안 되니까요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. 또 이 약재 얼만큼 사용해야 되냐, 제조사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아끼지 마세요. 아끼지 말고 충분하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 발스 코팅의 키포인트는요 이 모양, 발라지는 모양이 지금은 보시면은 그냥 물 바르는 느낌이 되면서 좀 있다가 그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이렇게 콧등에 이렇게 막 땀방울 맺히듯이 이렇게 바뀔 때가 되거든요. 그 상태에서도 계속 발라요. 계속 발라요. 계속 발라주신 다음에요. 빈틈이 없게끔 계속 발라주세요. 빈틈이 없게끔 발라주시다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됐을 땐 이 약재를 지금 계속 짰잖아요. 저는 지금 짜면서 계속 발라준 거거든요. 이제 안 짜도 돼요. 안 짜도 되고, 있는 거 이제 펴 바르는 작업. 이게 펴 바르지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그 자국을 좀 남겨갖고 완전히 다 전체가 이렇게 발스 코팅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자국을 남기면서 시야에서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최대한 펴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보면 이제 좀 있으면 얘가 아까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봐봐. 지금 보면
느낌이 이제 달라지는 모양 보이지? 예. 이렇게 됐을 때 계속 비벼요. 계속 비벼요. 계속 비비면서 좀 중간에 여기는 뭐 코팅이 안 된 것 같아 하는 느낌 드는 부분들 있죠? 그런 데를 조금 추가해 주시면서 계속 작업을 해주세요. 이렇게 계속 비비는 거예요. 예. 안 그러면 다 했는지 알았는데 어딘가 이렇게 엉성하게 좀 안 된 부분이 생기거든요. 이렇게 지금 상태는 아까처럼 그 발수 코팅 봐봐요. 지금 보면 이쪽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. 비벼요. 비벼서 계속 여기도 코팅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. 보시면 이제 되거든요. 그래서 잘 비벼졌다. 그리고 이 위에는 이런 기름기처럼 허옇게 이런 것들만 남았다 하는 상태가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돼요. 그리고 반대편 넘어오시면요.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. 쭉쭉 짜면서 잘 발라주시면 되고, 지금 보시면은 요 옆에 검은 부분 안 하죠? 여기는 어차피 안 보이는 데라서 안 하는 거예요. 상관없거든요. 쭉 짜면서 아끼지 마시고. 계속. 자, 이렇게 다 발라졌으면 이제 그만 짜고 있는 걸로 비빌게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 발수 코팅젤 이렇게 다 발수를 이제 도포를 한 다음에 얼만큼 놔뒀다가 닦을까요? 라는 질문들 생각보다 많이 하시는데요. 그냥 딴 거 하실 것들 다 하시고 나서 그때 닦아도 돼요. 그러면 또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. 잠깐만 내비뒀다가 했는데도 이게 엄청 안 닦여가고 저는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. 라는 말도 많이 하시는데,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유리세정제 쓰시면 돼요. 상관없습니다. 하자마자 유리세정제 쓰면 코팅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? 안 날아가요. 안 날아가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냥 한참 내비두고 우리 할 거 뭐 타이어 드레싱을 한다든지 뭐 왁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들 다 하시고 나서 그냥 얘 이렇게 코팅 해놓고 그냥 내비두고 한참 있다가 집에 가기 전에 닦아주시면 됩니다. 왁스를 막 1시간 발라도 그래도 상관없어요? 상관없어. 유리세정제 쓰면 다 지워져요. 자, 이렇게 작업을 했고, 그러면 좀 우리도 실제로 내비둔 것처럼 좀 내비둘게요. 이제 한참 내비뒀고요. 지금 닦아볼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닦이긴 닦여요. 닦이긴 닦이는데 확실히 시간을 좀 뒀더니 이거 되게 잘 안 닦이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하시는 타이밍에 유리세정제 등장하면 돼요. 유리세정제 등장해갖고 뭐 지금 세차 마친 상황이라 뭐 다른 거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직접 뿌리면 뭐 딴 데 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타올에다가 그래서 해주시고 쓱쓱쓱 이렇게 해갖고 닦으면요 이 잔여물들이 걷어지는 게 보이거든요. 그렇게 해놓고 이제 좀 더 이렇게 해도 전혀 뭐 발수 코팅에 지장을 주는 거 아니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깨끗하면 아무것도 안 묻은 면으로 닦아줘야 닦이지. 아까는 갑자기 그게 막 더 막 묻었잖아.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되고요. 좀 남은 것들이 보인다. 남은 것들만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진짜 쫄려서 이 유리세정제는 난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은요,
젖은 타월로 닦으셔도 상관없어요. 젖은 타월로 닦고 마른 걸로 마무리 싹 해주셔도 돼요. 이게 지금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얘가 아직 발려.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좀 덩어리 위주로 있는 애들을 잘 이렇게 해주고 요거 이제 다시 이쪽 또 해자. 그리고 이게 저게 있어. 타올이 요런 타올, 그냥 일반적인 타올 사용하면은 유리가 뻑뻑한 경우에는 털이 좀 박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오토그루밍 유리 세정제는요, 이게 굉장히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요. 잘 안 박혀요, 진짜로. 보면은 그 일반 타올 썼는데도 전혀 박히는 게 없이 그냥 슥슥슥 잘 문질러지거든요. 좋아요. 이렇게 남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다 닦으면 끝.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만 작업을 하시면요, 뭐 유막 제거를 처음 하시는 분, 발스코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냥 좀 더운데 하면 좀 땀 나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, 저희가 예전에 뭐 이제 뭐 라이브나 뭐 발스코팅 유막 제거 예전에도 이제 했으니까 그런 댓글 달리는 것 중에서 뭐 옆유리창, 뒷유리창 뭐 그런데 해줘야 되나요? 그런 질문도 있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요, 옆유리창 같은 경우는요, 한번 발스코팅 해놓으면요 거의 한 3년 넘게 가요. 왜냐면 얘는 옆으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, 발스코팅이 안 돼 있는 차들도 우리 주행을 하면 옆유리창에는 물이 막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.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맞으니까. 그래서 일단 한번 해놓으면 되게 깨끗하게 뭐 오랫동안 신경 안 써도 잘 유지가 된다는 거. 그리고 뒷유리창 같은 경우는요, 해주시면 좋은데, 뒷유리창 같은 경우는 앞유리창보다 금방 더 때들이 먼저 생겨요.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면 되고, 또 하나, 그 사이드 미러에 발코팅 해야 되나요? 질문들 해주시는데요. 사이드 미러는요, 아무래도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우리가 주행을 할 때 이렇게만 바람이 맞잖아요.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얘가 뭐 어떻게 그 물방울을 날려버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맺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맺혀 있게 되면은 뒤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돼갖고 좀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유막 제거를 해갖고 여기를 좀 친수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이렇게 친수 필름을 붙이는 뭐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요즘에 차들 그 사이드미러 열선 다 있잖아요. 그냥 그거를 키시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ometimes when I try to reason, you don't seem to listen.